차고 넘쳤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끝내 끝판왕으로 12.3 계엄을 선포하면서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 내란이 진정되기는커녕 장기화 국면으로 돌입한다. 그러면 이거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타이밍에서는 이거를 이제 끊어줘야 되는 건데 저는 그 분기점을 헌법재판소의 선고기라고 생각을 그럼요. 했는데 선고가 나도 때려 부셔. 불복해. 뭐 이렇게 하고 그 수계라고 해야 될까요? V2, V0 이런 사람은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서 사령탑이에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무풍지대 있죠. 예. 내란의 그렇습니다. 무풍지대. 조사도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예. 뭐 음성이 나오고 어쩌고 해도 검찰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훈 딱 옆에 두고 네. 호위무사 김성훈 네. 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성훈 관련 이야기도 저 해야 돼요. 예. 내일 영장실질 관련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이제 대검, 그래서 대검.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좀 몇 가지 기사들이 이제까지 또 어떻게 네. 그 김성훈을 비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겨레 신문과 그리고 한국일보 이제 네. 기사들이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6번이나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다가 검찰에는 불출대장을 그냥 줬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예. 굉장히 김성훈과 검찰의 커넥션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아마 이제 내일 영장 이제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게다가 과거에 그 김용현 전 장관 압수수색 한남동 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거기를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 쫓아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오늘 한겨레에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법 위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계속해서 좀 지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일보 보도는 명백히 검찰과 김성훈과 내통하고 있음이 확인이 좀 되는 거예요. 경찰에는 절대로 주지 않았던 불출대장을 비화폰이 그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은 그 내란의 블랙박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화폰 블랙박스가 열려야 실제로 그날 누가 누구랑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어디서 뭘 모의했는지를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자체를 안 내놓고 서버 그 압수수색이 불가하도록 문고리를 딱 쥐고 있는 김성훈이 검찰에는 그 대장을 넘겼다는 것은 일종의 무슨 내고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용현 그 공간 압수수색하는 것도 경호처가 개입을 해서 방해를 그러니까요. 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한겨레 보도 아닙니까? 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도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는 하던 압수수색을 하던 경찰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그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는 대통령 그 관저와 똑같이 처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그냥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멈추게 했다는 건데요. 정말 법 위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강고하게 더 연대의 끈을 이어가면서 안 줄 거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떤 정보를 내통하면서 판을 뒤집어 엎을 계획을 모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사실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죄질이라든가 범의 양태에 비춰봤을 때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신기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적인 경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미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조차 제한적입니다. 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징계라든가 벌하지는 못할 망정 형사처벌도 건건히 맡고 있는 태도라는 것은 수사기관 특히 이제 검찰의 태도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끝까지 이제 정의 구현을 하는 것이 결국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피의자들한테 알림을 주는 바가 클 것이다, 울림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다 어찌 보자면 헛삽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특히 모든 후보들이 대선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뭐 책 내고 오세훈, 홍준표 시장은 2권이나 낸다면서요. 그러니까 책을 내면서 뭔가 대선에 입후보 하기 위한 준비와 태세를 하고 있지만 핵심들, 찐윤 핵심들 그리고 검찰 그리고 경호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판을 엎기 위한 그렇죠. 돌아온다. 대통령실 뭐 쓸고 닦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게 망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망상이 아니라 실질을 위한 조처에 차곡차곡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망상 유니버스에 있던 윤석열이란 자가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엄 선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그것을 꼽았던 바가 있습니다. 뭐 민주당이 오바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조선일보가 팩트체크하면서 국회의원들 의결하면 금세 다 해제될 건데 뭐 그거 왜 하냐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결국 끌어내고 총까지 사용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진우 문도 전 부수고, 네. 수방사령관의 검찰 조서이거든요. 지금 와서 또 말을 약간 바꾸곤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까지 겪고 나선 우리는 정말 최악의 최악을 대비하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최저점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이 내란이 종식된 이후에 다른 세상에 대한 꿈도 이야기하고 그 고민도 같이 토로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내란이 종식 안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중함을 조금 더 느낄 필요가 있다는 좀 위기감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대통령실 스태프들이 탄핵 심판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는 것이 많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못 믿고 돌아올 것이다, 복귀할 것이다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어디서 크게 느끼냐면은 사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문제. 네. 솔직히 얘기하면은 시간 끌기로 생각을 한다면은 임명을 하고 변론 재개, 갱신 절차를 통해서 추가 주장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나마 임기 연장을 하는 방법 같은데 네. 그걸 거부하고 마은혁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그 국민의힘과 그 네. 윤석열 변호인 측을 보면서 심증을 가진 것이 이 사람들은 8명 재판관 중에 3명은 적어도 탄핵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파면 결정이 부동의할 것이다. 네. 이런 확신이 없다면은 마은혁 문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없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